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정말 무서운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진짜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턴어라운드 정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약 한 일주일 전에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부터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반면에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좀 더 잘 버틴 듯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0.76%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고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우보다 강한 모습 나왔습니다. 다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동안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테슬라가 21.92%나 상승을 하면서 오늘 나스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가 오르자 매그니퍼센트 세븐으로 묶여있는 주식들도 오늘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특별한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었어요.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매크로 상황을 들자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7천 명으로서 직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는 증시의 현재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년물 국제금리는 4%대 초반에서 아직은 내려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70불대 초반에서 그 이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나스닥에는 좋은 모습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최근에 테슬라와 지임과 같은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업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거기에 더불어서 11월 7일이 되면 이제 또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1월 7일 금리 인하 확률이 91%였는데 94.9%로 오히려 더 올랐어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해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자, 계속해서 미국 증시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월 7일 이전에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에는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중국이나 멕시코 이런 개발도상국들과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주가가 흔들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금일 21.92%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60.48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 테슬라 주가의 바닥과 실적의 바닥을 확인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의 주가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단 하루 만에 21%나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무서움입니다. 급등락이 심하지만 한번 주가가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은 그 어떤 주식도 따라갈 수 없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기둥이 솟아오른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일단 전고점이 271불이어서 최근에 상방으로 방향을 튼 만큼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11월 5일 대선이 다시 한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인데요. 트럼프가 패배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락이 심한 주식인 만큼 굉장히 또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를 20% 이상 오늘 상승시킨 요인들 제가 어제 분석을 하나씩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리는 날이 더 많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꽤 컸었어요. 하지만 이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켜주는 정말 좋은 실적 발표와 어닝콜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원래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오르더라도 10%대였어요. 자, 하지만 오늘 20%대나 올랐습니다. 무려 플러스 10%포인트나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 마진율의 상승 반전에서 가장 많이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그로스 마진율까지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어요. 자, 일단 총 그로스 마진율이 19.8%가 나왔습니다. 기존 전분기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17.9, 17.6, 17.4까지 떨어졌었어요. 전분기부터 18%로 올랐는데 ESS 메가팩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ESS 메가팩의 그로스 마진율이 25%까지 나오면서 자동차 마진율을 훨씬 더 추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8%가 찍히면서 이제 상승 반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때 당시 자동차 마진율은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감의 주가 상승은 좀 어려웠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가 12%나 빠졌었어요. 즉 그러니까 총 그로스 마진율이 상승 반전을 했더라도, 자, 문제는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매출액의 80% 정도 아직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마진율이 지속 떨어지면서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율이 자, 이번에 크게 반전을 보여주었어요. 무려 거의 3%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 때 4분기 가이던스, 4분기 판매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총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 소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도 자, 이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마진율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점은 사이버트럭마저 그로스 마진율 흑자를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이버트럭이 이제 생산 판매 전지 이제 딱 1년 정도가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뭐 감가상각이 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이 거의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뽑아내는 족족 플러스 수익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면요. 자, 리비안 잘 아시죠? R1T 픽업 트럭으로 유명한 리비안이 뭐 사이버 트럭의 가장 큰 대항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비안은 아직도 적자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순이익을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 최근 적자 폭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기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에 사이버 트럭은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게 정말 이 리비안 테슬라의 체급 차이, 실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자동차 이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오토 그로스 마진율의 이러한 급반등은 역시나 테슬라의 원가 절감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당 원가 코그스라고 하죠. 커스트 오브 굿스 홀드가 되겠습니다. 대당 원가 모델 3와 Y의 대당 원가를 보십시오. 떨어지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단 50센트 뭐 500원이라도 아끼려고 부품 하나하나의 그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이버트럭과 모델 SX까지 포함했을 때 대당 원가는 35,100불이고요. 다만 대부분의 판매량은 모델 3Y이기 때문에 이게 32,000불까지 이렇게 쭉 수직 낙하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율이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진율의 상승은요, EPS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한 대를 팔더라도 더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순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EPS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여기 보시는 검정색 선은 테슬라의 주가이고 점선은 테슬라의 EPS가 되겠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2021년 약 한 11월 달에 410불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하락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 대비 약 한 1년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줘. 테슬라의 EPS는 2023년 말에 2023년 초네요. 자, 이때부터 천장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년 전부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2025년부터의 EPS 상승, 전반적인 상승 굉장히 기대가 돼요.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저가형 차량의 출시, ESS 메가팩의 성장, 그리고 FSD의 중국과 유럽의 진출, 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모델 Y 리프레시도 나오죠. EPS 성장이 확실시해 보여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에서 바닥을 찍고 반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원가가 더 내려갈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스롭 리튬 정제소, 지금 보시는 곳이 라스롭 리튬 정제소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리튬마저 배터리의 기본 원재료죠. 이 리튬마저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언박스드 프로세스, 거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까지 공장에 투입되고 나면은 생산 원가는 더욱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률마저 굉장히 껑충 뛰었는데요. 2분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테슬라였죠. 0.6빌리언, 우리 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일회성 비용까지 지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이 마진과 수익이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장에 마저 옵티머스까지 투입이 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상하이 메가팩토리, 자, ESS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이죠. 지금 미국 라스럭 공장밖에 없지만 상하이마저 이제 생기게 되면 중국에도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공정률이 80%까지 올라왔어요. 내년 초가 되면 상하이 메가팩의 생산 스타트 소식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ESS 메가팩 매출마저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악어가 입을 벌린 듯한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매출은 이렇게 상승을 하겠지만 원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악어가 입을 벌린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 보셨듯이 자동차의 매출 원가는 내려갔지만 자동차의 매출액은 증가를 했어요. 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자동차 매출액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에 17빌리언, 2분기에 19빌리언이었는데 20빌리언까지 올라왔어요. 자동차의 매출액이 증가를 했지만 자, 에너지와 서비스 분야의 매출액 증가는 더욱더 컸습니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2%밖에 성장을 안 했지만 에너지와 서비스에서는 52%, 30%에 달하는 큰 매출이 성장해 있었어요. 자, 이러면서 자동차 매출이 차지하는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에 80%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79.5%로 70%까지 내려왔어요. 반면에 슈퍼차저와 같은 서비스 매출액은 11.1%까지 올라오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자, 자동차 매출액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에너지 매출액은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본격적으로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면 9.4% 아니가 한 20%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시츄에이션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금일 21%나 크게 상승한 이유는 역시나 이 마진율의 대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어닝콜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준성님이시죠. 메리츠증권 김준성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어닝콜을 보면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총이익률이 자, 이 두 개 분기 연속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분기 19.8%라는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주가를 크게 올린 이유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역대 최저 대당 제조 원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비용 감소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 원가 하락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트럭 램프업, 그로스 마진율 플러스로 바뀌었다 했죠. 4680 배터리의 제조 원가가 축소가 되고 규모의 경제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구조조정 효과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영업 비용을 굉장히 낮춰준 부분이었고요. FSD 매출 증가, 총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 턴어라운드 근거 두 번째, 이번에 19.8%, 10.8%의 높은 이익률을 달성한 그 이면에는요. 자, 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꼽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물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이 30.5%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했죠. 그 전임 약 한 24.9%, 25%대였는데 한 5에서 6%포인트 전분기 대비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테슬라 전반적인 수익성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강한 수요로 인해서 내년 생산 물량까지 모두 수주를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오더가 꽉 찬 거예요. 내년까지 쭉쭉 생산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빠른 공정률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부분은 현금 흐름에 있어요. 자, 이번 3분기 캐펙스 자본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죠. 코르텍스라고 불리워지는데 FSD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로부터 H100 칩을 엄청나게 많이 사왔습니다. 5만
5만 개 가까이 사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4680 생산 라인 확대, 최근에 로보택시까지 공개를 했고요. 내년에는 신모델도 쏟아질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자무 쪽 투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대 최대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마무시합니다. 6빌리언이 넘어요. 전분기가 3.6빌리언이었는데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로도 89%나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이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ESS 메가페 쪽에서 현금 지급이 컸을까요?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캐펙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본 쪽 지출이 3.5빌리언입니다. 전분기가 2.2, 전전분기가 2.7이니까 굉장히 높게 올랐어요. GPU 클러스터가 역시나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캐펙스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2.7빌리언이라는 최근 5개 분기 들어서 가장 많은 현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인 33.6빌리언은 현금을 보유하게 된 테슬라예요. 정말 돈이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45조 원 가까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돈이 많으면 바이백을 할 법도 한데 어쨌든 이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ESS 메가팩 사업은 4분기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확정적이다라고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배 정도가 되면 한 6.4GWh에서 9GWh까지 다음 분기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ESS 메가팩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익률마저 늘어난다라는 것. 테슬라가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겠다. ESS 메가팩은 글로벌 1등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 경영진은 향후 2년 전망 매우 발달하는 듯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답변이 있어요. 테슬라 is winning basically on almost every single things we are doing. 자, 모든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공지능 플레이어로 전환 중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1개의 어닝콜 관련된 Q&A 중에서 신차 질문이 4개, 서비스 센터 질문 1개, 인공지능 과 관련된 질문이 5개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이러한 질문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판매량 밴드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180에서 19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에 50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어야 돼요. 자, 4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내년에는 220에서 24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모델까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그먼트에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한 3, 40만 대 정도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무려 연간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아마 내년이 되면 최소 200만 대에서 많게는 300만 대 캐파에 이르를 건데 2026년에 200만 대가 플러스가 되면은 최소한 400에서 500만 대까지 생산 캐파가 2026년에 늘어나겠죠. 그럼 지금보다 차량 판매 대수가 2배에서 2.5배로 늘어나니까 테슬라의 성장은 정말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테슬라의 대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쉬워할 날보다 웃을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을 함께 늘려줄 만한 요인, 즉 FSD 성능 개선이 되겠는데 V13이 곧 출시할 예정에 있다라고 해요. 말씀드렸듯이 H100 29,000대가 이미 훈련을 진행 중에 있고 곧 5만 대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어서 훈련 인프라 제약은 이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 택 레이트가 유의미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영업 활동에 의한 순현금흐름 굉장히 좋았죠. 이익률도 올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구독 증가가 정말 유의미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로 더불어서 로보택시 파일럿 운영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에서 직원들이 직접 로보택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일단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Unsupervised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에 기존 모델 3Y로
라이드 헤일링 즉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 판매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700만 대를 10월 23일에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에 테슬라가 지금 700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 차량들이 전부 다 로보택시로 바뀌면 그때부터 이익은 매월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100만 대당 창출 가능한 FSD 월간 구독 비용이 1380억 원. 그러니까 월간 구독 비용이 대당 100불이니까 100만 대를 가정을 해보면 1380억 원이고 연간으로는 1.7조 원이에요. 700만 대가 다 바뀌면 여기다 곱하기 7을 하면 되니까 거의 뭐 11조 원 수준의 연간 순이익이 달성을 하게 되는데 11조 원 수준이면 현재 테슬라의 연간 전체 순이익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FSD 사업의 그 포텐셜이 큰지 알 수 있고요. 하드웨어 3 장착 모델 소유자들에게도 하드웨어 4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4가 하드웨어 3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데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테슬라가 완성을 했을 때 하드웨어 3로는 좀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로보택시 사업의 전반적인 확장을 위해서라도 뭐 무상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메가팩 상하이 공장이 되겠죠.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20GW시의 런 레이트, 그러니까 40GW시가 맥스인데 일단은 20GW시로 빠르게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스럭 공장은 당연히 100%의 지금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미의 대량 생산은 2026년 상반기 시작된다. 테슬라가 매우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특히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한 3, 4년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죠. 느린 것 같지만 그 확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 공장을 확장하는 거 보면 매우 빠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기 볼륨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레이어드 님이 이러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약간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이를 좀 계산해 보면 어쨌든 전년 대비 전체 판매량은 넘어가야 되니까 최소 51만 대가 되지 않겠느냐. 에너지조 전년 대비 2배 성장하려면 4분기에 최소 9GW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공장은 세미 팩토리 공장이 되겠으며 세미를 생산하는 공장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자, 테슬라의 대반격이 어쨌든 시작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2021년 하반기 11월 달부터 EPS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2019년, 2020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죠. 이때 당시에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때 당시 EPS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대가 굉장히 작고 2019년에는 EPS가 적자였어요. 순이익이 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2021년, 22년, 2030년, 2023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2021년에 EPS 증가가 엄청나게 크죠. 막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주가라는 건 자, 이렇게 이익을 3, 4년치 땡겨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의 EPS 이익 성장이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늘 주가가 21% 넘게 올랐는데요. 자, 트럼프마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익 반영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 계속해서 잘 홀딩해 나가시고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